자, 이번 시간은 엑셀 출제 유형 분석 1회 두 번째 시간 계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계산 작업이 엑셀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각 문항별로 6점씩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3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어렵지만 이 커말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될 파트입니다. 함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강의에는 함수 마법사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서 수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께서는 아니 이런 기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다른 풀이 방법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함수를 숙달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도 되고 암기가 되는 시간도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1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작업에서는 수식 입력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컴퓨터가 수식 입력줄이 나와 있지만 혹시 나와 있지 않다면 메뉴바의 파일, 옵션으로 들어가서 고급, 거기 중단 부분에 수식 입력줄 표시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도록 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 1번에 제품 코드를 이용하여 제품명을 구하시오. 제품명은 제품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뺀 나머지이며 대문자로 표시를 해라. upper, left, len 함수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바로 여기 제품명을 구하는데 제품 코드에 뒤에 두 글자씩을 빼서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글자 수가 어떤 건 4글자고 어떤 건 5글자이다 보니까 누구는 3번째부터 글자를 빼야 되는 것이고 누구는 4번째부터 글자를 빼야 되는 것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를 판별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두고요. 는 한 다음에 이 수식들은 이렇게 는을 적은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글자 수를 세는 함수 len 함수를 적습니다. len에 대한 가로 열고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항상 이 수식은 첫 번째 레코드, 첫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작업을 통해서 각 레코드별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체크하게 되었고 len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 수가 4개다 라는 게 나왔잖아요. 채우기 드래그, 이 점이 있는 곳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드래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각 레코드별로의 값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첫 번째 수식은 이 셀을 참조한 것이잖아요. ESC 누르면 빠져나가집니다. 두 번째 값 더블 클릭해보면 두 번째 자료를 참조했고 이런 식으로 각 레코드별로 참조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점을 일단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각각에 맞는 글자 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두 글자씩을 빼서 앞에 두 글자만 나오게 한다든지 앞에 세 글자만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 len 값에 의해서 구해진 값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앞에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료는 앞에서부터 세 글자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글자 수가 일단 구해지게 되었고 앞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 left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셀에 다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수식은 는 빼고를 블럭 설정해서 Ctrl X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컴퓨터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마법사는 메뉴바의 수식에서 fx 함수 삽입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fx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을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이런데 한번 클릭을 하고 알파벳 L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left 함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추출할 개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첫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기 때문에 A의 4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출할 개수는 아까 우리가 준비를 해놨죠. 컨트롤 V를 눌러서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만이 추출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채우기 드래그를 했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TV 혹은 VTR 같은 값들이 상황에 맞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로 표시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줘야 되겠는데 대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은 어퍼 명령이 되겠습니다. 역시 셀 포인터는 첫 셀에 갖다 놓고요. 이 어퍼는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식을 입력하겠습니다. upper 어퍼에 대한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어퍼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게 되면 대문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직접 식을 적는 과정도 보여드렸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과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복잡한 인수, 여기서 말하는 인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 입력하는 값을 인수라고 불러요. 앞서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인수가 2개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 함수들은 인수가 하나인 격이었는데요. 저는 식이 좀 이렇게 복잡할 때에는 함수 마법사를 적절히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고 이런 방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표 1의 판매량을 이용하여 평가를 구하시오. 판매량이 큰 값부터 1위, 2위, 3위는 상, 4, 5, 6위는 중, 그 외는 하로 표시하시오. if와 rank.eq 함수를 이용해라.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 판매량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 값을 이용해서 상중하를 표시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순위부터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eq 함수가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자 이런데 한번 클릭하고 알파벳 R을 눌러서 rank.eq 함수로 들어갑니다. 혹시 버전이 낮아서 rank.eq 함수가 없는 분들은 rank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rank.eq 대신 rank를 사용했었는데 사용하는 문법은 같습니다. 어쨌든 rank EQ가 있다면 rank EQ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rank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점수, 두 번째는 참조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버, 자기 점수는 판매량의 첫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퍼런스, 참조 영역은 판매량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판매량 전체의 범위에서 내가 몇 등이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렬 방식이 되겠는데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숫자 1을 적으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량이 큰 값이 1등이다. 큰 값이 1등인 것은 내림차순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라는 그냥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일부 절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께 이 절대화가 필요한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절대화를 하지 말고 그냥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순위가 잘 나온 거예요. 이거를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면 나머지 값들은 순위가 맞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 빨간색의 범위에서 파란색 내가 몇 등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보면 역시 빨간색의 범위에서 파란색이 몇 등이냐,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아래로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빨간색의 범위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빨간색의 범위는 그냥 35부터 110까지 고정된 범위 지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해서 일부 절대화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셀 포인트를 첫 번째 셀에 갖다 놓고요. fx를 누르면 아까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레퍼런스 참조 영역을 블럭 설정하고 키보드에서 F4번을 한 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나오면서 절대화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기종에서는 이 F4번 키를 눌러도 절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기종들 중에 생기는 현상인데 노트북 컴퓨터들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 있는 키를 기능키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어떤 다른 역할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종들은 하단에 FN이란 키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FN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엑셀의 기능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해당 키보드사의 어떤 특별한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분들은 FN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F4번을 눌러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 그냥 수동으로 Shift키 누르면서 이 달러를 직접 입력해서 식을 만들어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조 영역에 대해서 절대화를 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런 값들을 더블 클릭해보면 파란색은 상황에 맞게 내려가지만 빨간색은 고정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에 맞게 참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등수 중에는 3등이 2명이 나왔는데요. 이 rank.eq 함수는 동일 값이 있을 때는 동일 등수가 나오게 되고 대신 그 다음 등수, 즉 4등이 표시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상황인 것은 아니다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한 순위 값을 가지고 상중하로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함수는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아까 구했던 랭크의 값은 Ctrl X 잘라내기를 합니다. fx 마법사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 if 함수는 커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조건을 판단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순위 값이 1등부터 3등이라면 이게 조건입니다. 순위는 아까 구했죠. Ctrl V에서 나오게 하면 되겠고 이게 3위까지만 포함되게 하려면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2, 3등만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이라는 글자가 나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옵니다. 원래 이 문자열 자료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고요. 사용자가 직접 큰 따옴표를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고 중과 하를 또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즉 if 함수를 한 번 더 불러와서 중과 하를 분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 박스에 커서가 있게 배치한 다음 여기에서 if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안에 하위 if가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반드시 세 번째 박스에 놓고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요. 이런 곳에 그냥 놓고 if를 누르게 되면 더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식이 엉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위부터 6위까지라면 일단 순위를 다시 한번 Ctrl V를 눌러서 나오게 하고 4위부터 6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6 이렇게 적게 되면 앞서 이미 1, 2, 3등을 상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4등, 5등, 6등만이 이쪽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게 될 때는 항상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조건을 적을 때 뭐 4위 이상 6등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서 상위 1, 2, 3등을 가져가도록 배정하고 그 외의 값들을 6등까지가 가져가도록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이 나와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가 나와라 라고 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다 라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키보드에 탭 키를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항목과 항목을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탭 키를 적절히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식을 다 만든 것이에요. 확인 누르게 되면 그에 맞게 결과 값들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표 1번을 이용하여 판매량이 가장 큰 항목의 제품 코드를 구하시오. 맥스, 매치,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라.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판매량의 값들 중에 가장 큰 값, 120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120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가 여기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판매량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최대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 판매량이 가장 큰 사람의 제품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요. 는 한 다음에 맥스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맥스 직접 적겠습니다. 가로 열고 판매량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일단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앞서의 문제와는 다르게 채우기 드래그가 없습니다. 이렇게 채우기가 없는 유형들은 따로 절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이 절대화라는 것은 채우기를 하더라도 어떤 셀은 움직이고 어떤 셀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채우기가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절대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대 값은 구하게 되었고 이제 이 값이 판매량의 범위에서 몇 번째 번지에 있는지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구했던 max의 값은 Ctrl X 잘라내기를 합니다. fx 매치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최대 값입니다. Ctrl V 해서 나오게 하면 되겠고 이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여기 판매량의 범위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치 타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가 있습니다.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라는 옵션이고 1과 마이너스 1은 근사값을 찾게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 120이 이쪽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복잡하거든요. 뒤에 다른 유형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0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일단 세 번째에 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출력해야 되는 값 제품 코드의 범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금방 구했던 매치의 값은 잘라내기를 하고요. fx 인덱스 함수로 들어갑니다. 인덱스 함수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첫 번째 방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배열의 범위고요. 두 번째는 행 번호, 세 번째는 열 번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rray, 배열의 범위는 출력하고자 하는 값 제품 코드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row number, 즉 행 번호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행 번호예요. Ctrl V에서 나오게 하면 되겠죠. 즉 세 번째 행의 값이 나와라.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column number, 열 번호가 되겠는데 이 범위에서 열은 이 제품 코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1열이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품 코드의 범위에서 3행 1열에 해당하는 TV-C가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출판사의 프리들 중에는 array의 범위를 A열만 지정하지 않고 다른 데까지 이렇게 다 지정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1열에 해당하는 값, 제품 코드가 지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프리 같은 경우는 답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블럭 설정을 하거든요. 해서 제품 코드만 블럭 설정을 한 것이었고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도 틀린 건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번을 이용하여 등급별 판매량의 합계를 B의 15부터 B의 17 영역에 표시하시오. 표사의 이름표에 맞게 각 등급별 판매량의 합을 구하시오. sum,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다. 그러니까 등급이 고급이면 고급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판매량의 합이 여기에 나오게 하고 중급이면 중급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판매량의 합이 나오게 하고 보급형이면 보급형에 맞는 자료의 합이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는 배열 수식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수식들 같은 경우는 이 첫 셀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반면 배열 수식은 이 범위를 가지고 식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면서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배열 수식들은 배열 수식들만의 문법이 또 있는데요. 지문에 if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해서 식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 지문에 if가 없을 때에는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별표로 연결해서 식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관련 문제들이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지문에 if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하면서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들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지문에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 라고 나온 경우에는 식을 직접 기술해 가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두고 는 한 다음에 썸을 먼저 적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썸 한 다음에 썸에 대한 가로 열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면서 가로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구의 가로인지를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잘 캐치해 나가게 되면 가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식을 만들 때 구분하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를 적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는데 그 조건은 뭐였냐면 등급과 여기 있는 이 등급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식은 이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게 되겠지만 배열 수식은 범위를 가지고 식을 만들게 됩니다. 해서 등급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 전체의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왜 절대화를 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결과표에 이 고급형 이 첫 번째 값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급형인지 중급형인지 보급형인지를 각각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설정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계산 범위를 넣어줘야 되겠는데 이번 문제는 등급별 판매량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판매량의 범위를 블럭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판매량 전체의 범위이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sum에 대한 가로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를 눌러서 식을 완성하지만 배열 수식은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렀다 놔야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를 눌렀다 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큰 가루가 나오면서 배열 수식으로서의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채우기 드래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에 맞게 참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고급형은 상황에 맞게 아래로 내려갔고 여기 등급과 판매량에 대해서는 앞서 절대화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잘 고정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보급형이 참조가 되고 있고 원본표의 범위들은 잘 고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엑셀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 값에 대해서 절대화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값도 아래로는 내려가야 되겠지만 옆으로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A 앞에는 달러를 걸어서 A는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15만 16, 17로 바뀌도록 놔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풀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채우기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했을 때는 열이 움직일 일은 없거든요. 행에 대해서만 그에 맞게 절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 부분에 절대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수정을 했을 때에도 그냥 엔터가 아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수정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안센터 설정을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이 맞춰져 있지만 가정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보안 설정을 맞춰 놔야 연습이 가능합니다. 메뉴바의 파일,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안센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메시지 표시줄이 첫 번째 항목 액티브 컨텐츠가 차단된 경우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메시지 표시줄 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센터 로깅 사용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크로 설정으로 가서 네 번째 옵션 VBA 매크로 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권장을 안 한다, 위험한 코드가 시행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실습 파일에는 위험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매크로라는 것이 외부에서 사용자 컴퓨터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매크로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권장을 안 한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실습 파일을 사용할 때는 상관은 없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얘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 파일을 놓고 있는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로 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새 위치 추가, 찾아보기, 여기서 위치를 추가해 줘야 되겠는데 저는 실습 파일을 바탕화면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커마 1급 실기 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이 위치의 하위 폴더도 신뢰할 수 있음, 얘를 체크해 줘야 이 폴더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폴더들을 다 신뢰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확인,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은 된 거고요. 이거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일단 창을 한번 닫았다가 다시 실습 파일을 열어 주셔야 비로소 보안 설정이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꼭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을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 매출을 작성하여 표 1번에 i의 4부터 i의 12에 표시하시오. 자, 우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엑셀에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셀 포인터는 어디에 있건 상관은 없고요. 키보드에 Alt F11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모듈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메뉴바의 삽입으로 가서 모듈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듈 몇 번이라고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여기다 놓고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바의 보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것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모듈을 선택하고 이제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하면 되겠는데 문제에서 언급한 형틀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형틀이 되겠는데 직접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퍼블릭 펑션 fn 총 매출은 단가, 할인율, 판매량이다. 이렇게 만들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엔드 펑션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퍼블릭 펑션이라는 것은 전역적인 함수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함수 이름이 fn 총 매출이고 이 함수는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외부에서 인수로 받아들여서 뭔가를 처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 안쪽에서 여기 적어놓은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을 만들 때는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펑션에 C자를 빼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렇게 적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이 식이 잘못되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오류 메시지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글씨를 뺀 부분은 여기 펑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컴퓨터는 여기가 틀렸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틀렸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시적인 프로그램들은 뭔가 오류가 났을 때 그 컴퓨터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지목해주는 부분 말고 주변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점도 여기서 같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C자가 필요하니까 C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글씨를 적을 때 글자가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서 삽입 수정 상태를 바꿔놓고 다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형틀은 만들게 되었고요. fn 총 매출은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인수로 받아서 총 매출을 계산하여 되돌려준다. fn 총 매출이라는 함수는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인수로 받아들이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n 총 매출은 단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해라.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요. fn 총 매출은 단가 곱하기 컴퓨터의 곱하기는 이 별표입니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판매량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단가, 할인율, 판매량은 인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적어도 컴퓨터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는 이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결과값이 fn 총 매출이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베이직 내에서 코드를 입력할 때는 는이라든지 곱하기 이런 것들이 연산자잖아요. 이 연산자 주변에 띄어쓰기를 꼭 해야 합니다. 엑셀의 수식 내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비주얼 베이직은 이 원시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지금은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을 못하고 엉뚱하게 처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간 연산자 주변은 띄어쓰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FN과 총 매출 사이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함수 이름은 중간에 띄어쓰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띄어쓰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을 다 만든 것입니다. 창을 닫고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두고 fx 마법사 범주를 사용자 정의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fn 총 매출이라는 함수가 보여지게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경로가 장황하게 나오면서 fn 총 매출이라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앞서 지정했던 보안센터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설정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단가, 할인율, 판매량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 단가를 클릭하고 단가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할인율의 첫 번째 값도 체크합니다. 판매량의 첫 번째 값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에 맞게 결과 값들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함수까지는 풀이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풀이도 1시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셨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강의들은 따라하면서 답만 잘 나와도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혹시 많은 과정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함수들이 나와서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수업은 이미 컴활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다른 곳에서 합격이 잘 안 되셨던 분들 혹은 완전 컴맹을 자처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합격을 잘 하신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숙달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해도 되고 암기가 되는 시간도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소개에서도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1단계 수업은 복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을 익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은 3단계 특강이 되겠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계속 뵙겠습니다.